전쟁 영웅의 마지막 사랑 근초고왕의 숨겨진 이야기 백제 최전성기를 만든 남자. 황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릴 적 배운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백제의 왕,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한 남자의 야망, 두려움, 그리고 긴 밤을 함께했던 사랑의 기록. 그 어느 드라마보다 더 강렬하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잠시 멈추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백제의 시대를 뒤흔든 남자, 근초고왕의 숨겨진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한 왕이라 불렸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전쟁을 걱정했고 해가 지면 백제를 뒤흔들 음모와 반란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란 화려한 보좌 뒤에 늘 벼랑 끝을 끼고 사는 외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그에게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마지막 등잔 불이 꺼지기 전 조용히 궁 안쪽 작은 전각으로 향하는 길.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의 진짜 표정을 아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지쳤소? 그녀의 목소리는 전쟁터에서 들리는 군사의 함성보다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쇠 같던 왕의 어깨가 그녀 앞에서는 잠시라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남자로서.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백제의 남방을 흔드는 외세의 기척, 가야와의 미묘한 세력 균형, 북쪽 고구려의 불안한 움직임. 그는 매일 아침 태양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백제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백제 최전성기의 시작은 사실 위대한 영웅의 탄생이라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한 남자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그를 한반도 남부를 통일하게 만든 전설적인 왕으로 변화시키는 서막이 된다. 백제의 새벽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흔들리고 궁성의 기둥마저 숨을 죽인 듯 침묵했다. 근초고왕은 이른 시간부터 조정의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새 잠들지 못했음이 분명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결단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하, 남방의 마한 잔존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장수는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복속이 끝났다며 웃음을 지었던 인물이었고 지금은 사람 며칠 잃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모습이었다. 근초고왕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넓은 들판을 지나 남쪽 바다까지 보이는 곳. 그곳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의 땅이었다. 백제가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멀리까지 닿기를 바랐던 곳. 그러나 그 꿈의 길목을 막아서는 세력은 생각보다 끈질겼다. 전하, 마하는 이미 꺾인 것이 아니옵니까?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꺾였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세상사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그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자들이 더 무섭다. 조정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침묵했다. 그렇다. 왕이 두려워한 건 승리가 아니라 방심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신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왕의 곁에 항상 있던 노장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전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한을 완전히 잠재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손을 떼고 북쪽 고구려를 먼저 견제하실 것인지. 두 길은 너무나 달랐다. 하나는 내부를 안정시키는 길,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판을 여는 길.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고 둘 다 선택하는 순간 백제는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근초고왕은 그의 말을 듣고도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밤마다 자신을 인간으로 되돌려주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오늘도 돌아오지 못하면.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그런 눈빛을 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왕의 운명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는 눈빛. 그녀의 얼굴을 생각하자 왕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결국 나라부터 안정시켜야 했다.
그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다. 마흔을 완전히 정리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고구려를 향한 길을 다시 밟겠다. 순간 조정은 돌처럼 굳어졌다. 모험의 부름을 왕이 직접 받아들인 것이다. 안전한 길 대신 위태롭고 뜨거운 길을 선택한 남자. 백제의 역사는 그 한마디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하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길의 끝에서 백제의 운명뿐 아니라 왕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과의 인연마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남쪽 마흔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백제 전역은 거대한 물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이란 늘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데려오는 법이었다. 특히 이번 전쟁은 마지막 정리라는 명분이 붙으면서 누구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해 뜨기 전에 어두운 하늘 아래 성문이 열리고 장수들과 병사들이 행렬을 이루었다. 갑옷은 차갑게 빛났고 말발굽은 돌길을 울렸다. 그 소리는 곧 백제 남부 전역에 울려 퍼질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와도 같았다. 근초고왕은 성문 앞에서 병사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말을 타고 서 있었다. 그는 왕이라는 이름으로도 한 나라의 영웅으로도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한 명의 전사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녀였다. 밤마다 그에게 진실한 마음을 내어주던, 왕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던 여인. 전하, 오늘도 다녀오시겠지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감정을 말해주었다. 근초고왕은 잠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대가 기다리는 곳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은 약속이자 맹세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왕이 돌아올 확률이 장수나 병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왕이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위험이 그를 향해 오래전부터 눈을 뜨고 있었다는 뜻이다. 장수들이 왕의 출정을 알리는 큰 북을 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짧은 시간은 끝났다. 전하, 군사들이 모두 대기했습니다. 좋다. 문을 열어라. 성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험하게 몰려왔다. 마흔을 단순히 정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백제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 번째 거대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말을 몰고 선두에 나선 왕은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뒤따르는 병사들의 함성은 대지를 울렸다. 그러나 왕의 머릿속에는 전쟁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방의 잠재적 세력들, 고구려와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앞으로 맞서야 할 억센 파도. 그리고 무엇보다 숨길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이 한데 엉켜 있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은 전쟁터의 바람 속에 흩어졌지만 왕은 누구보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백제를 위한 전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근초고왕은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 한 남자로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백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째, 근초고왕은 단순히 마흔 잔당과의 충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의 뒤에는 예상치 못한 세력이 숨어 있었다. 들판과 숲을 지나며 퍼지는 정찰보고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가야 일부 세력이 마흔의 잔존 세력에게 무기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원래 가야는 백제와 우호 관계에 가까웠으나 긴장감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얇은 종이 한 장과 같았다. 전하, 가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장군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마흔이 부활하려는 건 아니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말없이 지도를 바라보았다. 남방의 복잡한 지형, 자원과 철이 흘러가는 길목,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여러 부족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백제는 결코 더 큰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마흔 세력은 예상보다 교활했다. 이들은 백제군이 다가오면 숲과 산속으로 빠르게 숨어버렸고 밤이면 게릴라 공격을 감행해 병사들의 심리를 무너뜨렸다. 전하,
우리 군사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한의 본진을 찾지 못하면 이 전쟁은 끝이 없사옵니다. 근초고왕은 고민 끝에 한 결정을 내렸다. 전면전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는 가까운 남쪽 제후국 중 하나인 비류국의 사신을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비류국은 오래전 백제와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가야의 팽창을 경계하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조용한 세력이었다. 사신은 조용히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께 무엇을 바치면 되는지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근초고왕은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마한의 숨은 길 그 지형을 나에게 주시오. 전쟁은 칼끝으로만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다. 길을 아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그 말에 사신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전하, 그 정보를 드리면 우리 비류국은 백제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늘 아래 있더라도 태풍 속보다는 안전하지 않겠소. 근초고왕의 말은 단호했지만 위협이 아닌 설득이었다. 그제야 사신은 결심한 표정으로 지도를 꺼냈다. 그 지도에는 마한에 숨겨진 본거지, 산맥 뒤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 그리고 게릴라가 이동하는 숲길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맹을 얻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북쪽 고구려가 마한 전쟁의 틈을 타 백제 북방 국경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찰군이 급히 달려와 손에 쥔 깃발을 흔들며 외쳤다. 전하, 고구려 군사가 북쪽에 침입했습니다. 수는 많지 않으나 도발이 분명합니다. 순간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남쪽은 마한과 가야의 잔존 세력, 북쪽은 고구려의 탐색전. 두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장수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근초고왕만은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졌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는 전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기회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백제를 둘러싼 모든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근초고왕은 더 이상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시험을 통과하며 진정한 대왕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들어서고 있었다. 남쪽 마한과 가야의 잔존 세력 그리고 북쪽 고구려의 도발이 동시에 일어난 순간 근초고왕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나라의 지도 전체가 불길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 나라의 명운을 뒤바꿀 수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전장과 정세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매일 밤 왕을 기다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궁궐의 깊은 정원에 피어있던 꽃들도 시들어갔고 그녀의 눈빛 역시 점점 어두워져갔다. 왕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불을 끄지 않았다. 전하께서 돌아오는 길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촛불 곁에 기대어 그렇게 중얼거렸다. 한편 전장에서는 왕의 마음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쪽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큰 병력을 계속 남하에 묶어두어야 하고 북쪽 고구려의 도발을 무시하면 백제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었다. 장수들은 모두 의견이 갈라졌다. 전하, 북쪽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고구려가 움직이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남쪽을 끝내야만 백제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한과 가야의 잔존을 지우지 못하면 우리 땅은 끝없이 불탈 것입니다. 두 의견 모두 맞았다. 하지만 둘 다 잡을 수는 없었다. 근초고왕은 깊은 밤 작게 펼쳐진 등불 아래 홀로 지도를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텐트의 천을 흔들어댔고 수많은 병사들의 긴 숨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왕의 귓가에는 병사들의 소리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고 있었다. 전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녀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은 믿음의 말인 동시에 두려움의 고백이었다. 왕은 그녀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말은 한 남자의 가슴을 조금씩 해체시켰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녀는? 그리고 백제는? 그때 문 밖에서 조용히 노장군이 들어왔다. 전하, 이 전쟁은 마음으로 싸우면 지는 싸움이옵니다.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왕은 그 말에 미간을 좁혔다. 나라와 사랑.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잠시 후 근초고왕은 길고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다. 사랑은 내가 살아남아 지켜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나라를 먼저 택하겠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만 아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조차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왕이었다. 그 밤 왕은 그녀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내려갔다. 짧은 글이었지만 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기다려주시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그날 그대와 함께 지켜낼 백제를 보여주겠다. 그러나 왕은 몰랐다. 그 편지가 그녀에게 닿기 전에 또 다른 폭풍이 궁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남쪽의 마한 전쟁이 드디어 끝나갈 무렵 북쪽 국경에서 날아온 급보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고구려 고국원왕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백제 북방을 침공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도발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다. 백제의 승전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자 이를 두려워한 고국원왕이 선제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근초고왕은 즉시 남쪽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으로 진군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도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번 전쟁이 나라의 운명, 그리고 왕의 명예를 결정할 것임을.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흐려 있었다. 하지만 근초고왕의 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고 오늘의 전투가 백제의 역사를 다시 쓰는 날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고구려군의 본진이 보인 것은 사흘 후였다. 벌판을 가득 메운 갑옷의 은빛, 북방을 뒤흔드는 북소리, 그리고 진중의 한가운데에서 붉은 깃발을 든 채 말을 타고 선 사내. 그가 바로 고국원왕이었다. 두 왕의 시선이 멀리서 맞닿는 순간 꽁꽁 언 벌판 위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근초고왕이 먼저 말을 달려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고국원왕,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것이다. 고국원왕은 검을 들어올리며 응수했다. 백제가 아무리 강해졌다 해도 고구려의 한기는 꺼지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말이 끝나자 두 장군이 앞장선 돌격이 시작됐다. 대지는 흔들렸고 병사들의 방패가 맞부딪히며 번개 같은 소리를 냈다. 백제군은 남쪽 전쟁을 끝내며 강해진 실전 감각을 바탕으로 밀고 나갔고 고구려군은 북방의 단단한 갑옷과 완강한 힘으로 응수했다.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국가의 자존심, 시대의 흐름, 그리고 두 왕의 운명이 얽힌 싸움이었다. 근초고왕은 전면에서 지휘하며 끊임없이 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칼끝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은 더 빨랐으며 판단은 더 정확했다. 지휘관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본 백제 병사들은 더욱 용기를 얻어 눈보라 같은 고구려군의 방패벽을 하나씩 깨부쉈다. 그리고 마침내 전장은 한순간 조용해지는 듯했다. 고국원왕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칼날에 베어 쓰러졌고 고국원왕이 땅에 내려앉는 순간 근초고왕의 병사들은 일제히 외쳤다. 지금이야. 적장을 잡아라. 그때 근초고왕이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전투의 승패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북방 세력의 중심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칼이 교차되는 순간 고국원왕의 방패가 크게 부서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근초고왕의 검이 고국원왕의 갑옷을 관통했다. 고국원왕은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백제의 시대가 오는 것이냐? 근초고왕은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고국원왕의 전사 소식은 삽시간에 북방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남쪽과 해외까지 퍼지며 백제의 군사력이 절정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전장은 백제로 향한 길을 열었고 그날 이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백제는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심에 서는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그러나 그 승리의 순간에도 근초고왕의 마음 한켠에는 전쟁보다도 깊게 자리 잡은 그리움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한 말. 나는 돌아가겠다. 반드시. 하지만 왕은 알지 못했다. 그가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궁궐에선 이미 또 다른 위기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근초고왕의 나이 50을 넘긴 어느 겨울,
한성의 강가에는 살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다. 강가를 천천히 걸으며 왕은 긴 호흡을 내쉬었다. 젊은 날 그는 전쟁과 정복으로 강한 왕국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 마한을 병합하고 가야와 외교를 맺고 외와 우호를 다지며 백제의 세력을 남방으로 넓혔다. 가장 강하던 순간엔 고구려까지 무릎 꿇렸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왕의 시대였다. 그러나 세월은 그 강성함조차 잠식하는 법. 주변엔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었고 내부에는 권력 다툼을 노리는 시선들도 꿈틀대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그 모든 기척을 감지하면서도 더 이상 칼만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또 강변을 혼자 거니시는군요. 왕이 돌아보자 어느새 익숙한 미소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비 그리고 전쟁의 밤에도 늘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의 곁에 조심스레 다가와 어깨에 망토를 둘러주었다.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 신하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흘렸다. 강한 왕일수록 자신의 약함은 드러내지 않는 법. 하지만 그녀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전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전쟁의 왕을 넘어 백제를 하나의 나라로 만든 왕 그것만으로도 후세는 전하를 잊지 못할 겁니다. 왕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전쟁터의 피냄새가 배었던 손,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던 날들에도 떨림없이 명령을 내리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의 온기에만 기대고 싶었다. 그리고 강가의 매서운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가 찾아왔다. 비는 조심스럽게 왕의 가슴에 기댔다. 전하, 오늘은 나라가 아닌 저만 바라봐 주세요. 그 말에 왕의 굳어있던 표정이 천천히 풀렸다. 그들은 얼음이 살짝 녹아 물결이 흔들리는 강가에 서서 오래도록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그날 밤 왕은 오랜 전쟁의 그림자에서 잠시나마 벗어났다. 그녀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조용히 촛불을 밝히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이를 잊게 할 만큼 따스한 사랑의 밤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권력도 왕이라는 이름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인만 있었다. 하지만 달콤한 밤은 잠시. 이내 왕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백제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마지막 싸움은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르겠구나. 의듬의 봄 한성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긴 겨울 동안 근초고왕은 나라의 체계를 정비하고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다. 전쟁의 왕이자 정복의 왕으로만 남을 수는 없었다. 이제 그는 백제를 지속되는 나라로 만들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더라도 후손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나라, 그것이 그가 바라본 마지막 목표였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백제는 칼이 아니라 법과 사람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넓힌 땅에 뿌리를 내려 1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신하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근초고왕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왕이 직접 평화를 입에 올린 것은 그들에게도 큰 울림이었다.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는 풍년을 바라는 제례가 이어지고 있었고 시장에는 활기가 넘쳤다. 외교를 통해 들어온 일본의 물건들이 상인들의 손에서 거래되며 번성의 기운이 가득했다. 왕은 그 모습을 높은 성루에서 내려다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전쟁 없이도 강한 나라, 그가 평생 바라던 백제의 모습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왕은 자신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젊은 날 도끼 어린 전투에서 살아남던 그의 몸은 이제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못했다. 밤에 깊은 기침이 이어지기도 했고 종종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왕의 약함은 곧 나라의 약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후계자인 근구수왕을 부르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나라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너는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 해내야 한다. 백제는 이제 전쟁의 나라에서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백제를 더 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아들은 강한 눈빛으로 대답했고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만 백제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왕은 다시 방 안에서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곁에는 어김없이 비가 함께했다. 전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괜찮소. 이제 나는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중이요. 왕이 아니라 제 남편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의 속삭임에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온 남자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나의 마지막은 그대와 함께 맞이하고 싶소.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밤을 보냈다. 촛불의 불꽃이 천천히 흔들리며 방 안을 물들이는 사이 왕은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근초고왕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전쟁의 왕으로 시작해 백제를 제국으로 만든 왕.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그리고 오랜 사랑이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후세까지 기억했고 역사 속에서도 그는 백제 부흥의 황금기를 완성한 왕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